예, 안녕하세요. 2020년 신흥 시장 오픈 포럼 행사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 게임 트렌드 클라우드 게임 부문 발표를 맡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민경천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 크로스 플랫폼 게임과 플랫폼 게임 전략과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클라우드 게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의 전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클라우드 게이밍 시대에 맞춰 게임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고 또 이미 자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확한 정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주문형 게임 또는 서비스로서의 게임이라고도 하는 클라우드 게임은 원격 서버에서 게임을 실행하여 사용자의 장치로 직접 스트리밍하거나 클라우드에서 원격으로 게임을 실행하는 온라인 게임 유형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최근 1, 2년간 다양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 클라우드 게이밍을 경험해 보셨거나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 그 소식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게이밍은 2018년 프로젝트 X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 프로젝트 X 클라우드 미리 보기가 대중에 공개되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프로젝트 X라는 것이 어떤 서비스인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그 이듬해인 물론 2019년도에 그 당시에 국내에서 SK텔레콤과 함께 프로젝트 X 클라우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 엑스박스 게임 패스 클라우드 게이밍 공식 서비스를 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SK텔레콤과 함께 국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차에서 보셨던 항목 중 세 번째 항목인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이 세션을 보고 계신 모든 게임 관계자분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연 클라우드 게이밍이 앞으로 얼마만큼 게임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성장 속도와 규모 그리고 게임 시장 어느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성을 가질지가 게임을 개발하고 사업화하시는 여러분들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약 10여 가지 이상의 리서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와 같이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전망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약 40% 이상으로 전 세계 3, 4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 지역 성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금액이고 약 2배 이상인 7, 8조 원으로 전망하는 기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국내 3M 게임사의 연간 매출에 맞먹는 규모의 시장이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열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게이밍의 정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게이밍에 이어서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전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전략과 그리고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전략과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는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회사입니다.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윈도우즈와 오피스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았고 아직까지 오피스의 매출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매출이 가장 크고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게이밍 매출이 가장 큽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연한 게임 회사로 불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어드벤처라는 이름의 텍스트 기반 게임을 첫 타이틀로 출시했습니다. 그만큼 게임 회사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글로벌 게임 업체 순위에서 텐센트, 소니, 애플에 이어서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본사의 15개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에서는 게이머들이 콘솔, PC, 모바일, 기기 어디서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개발 및 퍼블리싱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역사에 남을 만한 대작 게임 시리즈를 개발 및 퍼블리싱 해왔고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포르자, 기어즈 오브 워, 헤일로,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카드 게임,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등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대작들입니다. 클라우드 게이밍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컨텐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면의 오른쪽과 같이 최근 베데스다 소프트웍스사의 모회사인 제니맥스 미디어사를 인수하여 베데스다 소프트웍스,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 아이디 소프트웨어,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 아케인, 머신 게임스, 탱고 게임웍스, 알파도, 그리고 라운드 하우스 스튜디오까지 총 9개의 개발 스튜디오를 추가했습니다. 새로 합류한 개발 스튜디오들은 여러분들께 익숙한 대작들인 엘더 스크롤, 폴아웃, 울펜스타인, 둠, 그리고 디스아너드, 프레이, 퀘이크, 스타필드와 그 외 많은 타이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들은 앞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구독자들이 콘솔과 PC에서 먼저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임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클라우드를 통한 이용자 혜택 강화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엑스박스라는 명칭 때문에 엑스박스 게임 콘솔에만 한정된 서비스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엑스박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환경과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통해 사용자는 엑스박스 게임 콘솔 두 가지, 즉 가장 강력하고 빠른 콘솔인 X 시리즈를 통해 게임을 즐기거나 합리적인 가성비를 갖춘 S 시리즈에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PC에서는 여러 가지 모드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원하는 환경의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클라우드 게임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는 이를 두고 게임계의 넷플릭스라는 비유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독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영화나 음악을 즐기듯이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단일 구독으로 모바일, PC, 콘솔에서 자유롭게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즉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폭넓은 크로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익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게임 단품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게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그리고 클라우드 게이밍을 통해 그동안 캐주얼 게임이 주를 이루었던 모바일 게임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손쉽게 다양한 깊이의 게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다시 콘솔과 PC 게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즉 게임 사용자 저변이 확대되고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게임 개발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PC 또는 모바일 게임에만 한정된 개발이 아닌 엑스박스 환경에 맞는 게임 개발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 중 하나로 소개해드린 크로스 플랫폼 게임과 관련된 시장 조사 자료들을 그 근거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근거를 준비한 배경은 과거에 크로스 플랫폼은 개발 비용이나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크로스 플랫폼 지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편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편견 속에서 모바일 게임을 주로 개발하다 보니 모바일 게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이 여러분들께 수익성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테크나비어에 따르면 크로스 플랫폼 게임 환경의 부상은 게임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눈에 띄는 매출 성장 동인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크로스 플랫폼 게임 트렌드는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게임사의 신규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에서는 게임 경험을 향상시키는 향상된 크로스 플랫폼 게임 플랫폼의 가용성과 함께 클라우드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자료에서는 하드웨어는 덜 중요하며 여러 화면을 통한 액세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플랫폼의 유료 사용자는 타 플랫폼에서의 추가 구매 성향을 보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크로스 플랫폼이 가까운 미래의 수익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이머들은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게임을 즐기길 원하고 그러한 환경이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클라우드 게임용 별도의 게임을 개발할 필요 없이 엑스박스용 타이틀을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게이밍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 비용이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위한 게임 개발을 위해 충분히 엑스박스 플랫폼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엑스박스 게임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매우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한 고민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엑스박스 개발을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아이디앳 엑스박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엑스박스 그리고 윈도우 10 모바일 게임을 자체 퍼블리싱하고 엑스박스 서비스, SDK, 비공개 개발자 포럼, 기술 문서 등의 게임 사업 관련 전반에 걸친 정보들을 활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1인 개발자 또는 게임 스튜디오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는 개발자 또는 게임 스튜디오에서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게임팀에서 있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프로그램 등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엑스박스 크리에이터스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엑스박스 및 윈도우즈 10용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 게임을 자체 퍼블리싱 해볼 수 있는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간소화된 인증 프로세스와 컨셉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서 게임이 엑스박스 서비스와 통합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표준 정책을 준수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게임을 더 빨리 퍼블링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박스 크리에이터스 프로그램은 게임 개발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 또는 취미로 게임 개발을 하시거나 연습을 해보시고자 하는 학생들처럼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프로그램 아이디앳 엑스박스 그리고 엑스박스 크리에이터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 개발을 시작하게 되시거나 또는 엑스박스 플랫폼 게임 개발 경험이 있으신 경우 바로 활용하게 될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개발 및 운영 도구와 서비스의 집합인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스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게임을 빌드, 실행,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게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도구 및 서비스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스택에 속해 있는 도구들과 서비스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도구들과 서비스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입니다. 하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임 개발 생명주기를 보시면 좌측부터 아이디어 및 스토리, 컨셉화 및 디자인, 그리고 기술 분석, 개발, 테스팅, 배포까지 6가지 단계로 일반적인 게임 개발 단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임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보안이 강화된 안전한 원격 근무 환경 기능,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아이덴티티 및 접근 관리, 위협 방어, 정보 보호, 클라우드 보안 등의 올인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 강화된 안전한 원격 근무 환경 기능은 올해 들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가장 수요가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3D 렌더링 또는 GPU 파워가 많이 필요한 그래픽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들의 특수한 작업도 원격에서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준비했고 이미 유수의 게임사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게임 서비스에 대한 디도스나 해킹, 공격 등이 더욱 과감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부터 게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게임사의 수요에 맞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영역 상단에는 4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업무 영역별로 솔루션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영역인 직원들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윈도우즈 10과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파워 BI를 포함한 오피스 365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의 보안 강화 및 정책 관리를 전사적으로 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솔루션. 세 번째로 역시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해 사용 빈도가 높아진 협업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경우 이제는 깃허브와의 연동 기능까지 제공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색으로 표시된 개발 도구 영역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및 다이렉트X를 통한 코드 수정 개발 그리고 깃허브 기반의 데브옵스 환경 제공 그리고 심플리건 하복 엔진 등을 통한 컨텐츠 크리에이션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란색으로 표시된 온라인 서비스 영역의 경우 비주얼 스튜디오 앱 센터를 통한 게임 테스트, 플레이팹을 통한 게임 운영,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리고 데이터 및 저장 관련된 기능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으로 이용하고 게임에 접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의 그로스 플랫폼과 관련하여 역시 플레이팹이 관련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X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게이밍과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게임 사용자들을 더욱 폭넓게 확보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마지막 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엑스박스 사실 설명을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클라우드 게이밍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수용해야 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모두 공감하실 내용이 될 거고요. 클라우드 게이밍 영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아이디어 엑스박스 그리고 엑스박스 크리에이터스 프로그램 이상 2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게임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게임 스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라 생각돼서 질문을 별도 슬라이드로 작성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내 등록된 게임 및 관련 컨텐츠들의 수익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직 해당 정책에 관한 대공개 정보가 없어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개발사 또는 개발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의 장점도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크로스 플랫폼에서 타 장르보다 특히 FPS 장르에서 키보드 마우스와 게임 컨트롤러 간의 입력 장치에 따른 실력 차이가 크게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 아예 서버를 플랫폼별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본 질문은 개발 측면에서의 크로스 플랫폼 지원 관점이 아닌 운영 측면에서의 크로스 플랫폼 지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즉 크로스 플랫폼 지원 타이틀로 개발하더라도 크로스 플랫폼 멀티플레이어 매칭 지원 여부는 별도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사 또는 운영 주체가 결정을 합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일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이용하는 플레이어들이 매칭 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매칭 시간을 단축하고 또한 매칭 이후 게임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게임 타이틀별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타사 게임 타이틀의 경우 게임 운영 중반에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이 출시된 직후 멀티플레이어가 감소하는 경우 빠른 매칭을 위해 크로스 플랫폼 매칭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자체 개발한 트루 매치메이킹 시스템과
트루스킬 2라는 스킬 등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어스 5, 기어스 오브 워 4, 헤일로 5 등의 타이틀에서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등급이 정해지고 매칭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뒤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질문들은 제가 자료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강연 자료 보시면은 질문이나 답변들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유용하게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질문입니다. 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재는 종종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갖추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예, 게이머분들이나 개발사분들이나 다 양쪽에 다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각 서비스 업체별로 기술적 완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워낙 춘추전국 시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이밍은 현재 베타 버전으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원활하다면 즉 와이파이를 연결하셨다든가 아니면 5G 연결이 원활한 상태에서는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영화, 음악 스트리밍에 비유해 설명을 드리면은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 문제 시에 버퍼링 또는 끊긴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갖추는 시기는 베타에서 정식 서비스로 전환될 때인데 아직 해당 시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